이번 주 목요일 맞나요? 목요일 이재명 지사의 정치 운명이 결판된다. 오는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 입원 사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종 선고를 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결론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벌금 300만 원 유죄가 계속 확정이 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 즉시 대선에 못 나옵니다. 바로 다음 대선에 출마 권리 5년 박탈되고요. 파기환송 시에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 내년 대선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판사님 출신 계시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단할 건가? 벌금 300만 원 유죄를 확정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뭐 기각, 파기환송을 할 거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고승덕 판사 출신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죠. 그렇군요. 상고 기각해서 유죄를 확정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파기환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할 것인가? 제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역시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 예.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 법원에서는 이 범죄 사실의 어떤 중함, 이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당선 무효가 개입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실제로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다음 순서의 어떤 그 경쟁자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실이 없었더라면 당선되고 당선 안 되는 여기에 영향이 있느냐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제 사건인데, 조희연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그 저에 대한 뭐 영주권자가 아닌데 영주권자라 그래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어요. 500만 원은 무조건 당선 무효죠. 2심 가더라도 깎여도 250만 원 역시 당선 무효입니다. 더구나 국민 배심원단이 역시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2심에 가가지고 선고유예에 대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뒷이야기가 뭐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여간 법원의 기류는 뭐냐면 저하고 조희연 그 교육감의 득표 차이가 한 20%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조희연 교육감 어차피 당선되는 거예요.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네. 이렇게 또 태어나게 하시네요. 근데 이런 마당에 예. 굳이 당선무효형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게 작용했다고 하는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하고 그 당시 남경필 지사하고 득표 차이가 공교롭게도 한 20%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 이제 법원에서 굉장히 고민하실 겁니다. 이 형수 입원 사실을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과연 이게 그렇군요. 당선 무효시킬 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조금 있고 사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에 그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과중하다 해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파기 가능성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판사 출신 고승덕 네.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추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자, 언제든지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적 견해를 전망하십니까? 16일날 이제 재판이 선고일정이 잡히면서 이제 언론기관이랄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16일날 어떻게 될 것 같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까 저도 물어봤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왜 법률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렵냐면 이 사건 자체가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근데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걸 그렇군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TV 토론을 하잖아요. MBC와 KBS에 했는데 그때 나온 어떤 답이 허윤이 아니냐 그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강제 입원 시켰죠?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 것도 허위 사실 공표를 볼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쟁점이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것은 맞다는 게 입원을 시켰다는 게 아니고 시도한 사실은 맞다는 취지로 판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럼 나는 이재명 지사는 난 불법 시도는 맞지만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고 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인데 고의 관한 문제 이게 아주 법률적인 복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6일 날 선거 자체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걸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보느냐. 형님 강제 입원권을 그렇죠. 아니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소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치열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이 사건 자체를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예. 수 있고 충분하게 파기환송, 그러니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도 될 수도 있고 유죄도 될 수 있는 아주 이게 첨예한 그런 법률적 논쟁이 있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어쨌든 어려운 사건이다. 뭐 국회 출입 반장 출신인 이재명 기자는 만약 이재명 지사가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권행에 일단은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정치 인생이 이번 목요일에 걸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정치적 인생이 좀 걸려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되면 피선거까지 박탈되니까 당연히 대선 나오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 파산을 당한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사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본인에게 이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썼던 모든 선거 비용을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의 경우 본인이 썼던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다 이걸 반납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약 8억 정도를 쓴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럼 사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예전에 페이스북에 이 정치적 문제보다 경제적 문제가 더 자기한테는 절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어떤 게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